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당신만 몰랐던 임원의 조건 네 번째 강좌입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지난 강좌 때는 지금 바로 계신 곳, 그 직장, 그리고 그 직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에 미쳐서 최선을 다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몰입해서 한번 해보고 정말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는 또 변신의 대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그냥 맛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금방 메뚜기족처럼 옮겨 다니다 보면은 결국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리더십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안녕하십니까? 즉 리더십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요, 참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뭐 리더십 합니다만은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없으면요, 절대로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개그 콘서트 보니까 그런 얘기 있었죠. 안 될 놈은 안 돼,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실제로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 어떤 리더십을 갖출 것인가는 깊이 검토하고 또 그 기능과 능력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 몰랐던 임원의 조건, 오늘의 미션은 역시 세 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리더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리더십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당신 특유의 리더십, 내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람마다의 성격의 특징, 유형의 특징, 자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리더십이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공자 앞에서는 문자를 써야 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려면은 그 상대방과 나를 알면서 특유의 리더십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리더십은 임원의 자질 중 으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임원이 되었을까? 그 책에 보면은 임원의 10대 자질을 리더십, 업무에 대한 열정, 추진력, 뛰어난 전문지식, 원만한 대인관계, 성실함, 폭넓은 네트워크,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평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변, 뛰어난 외부 실력,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상기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역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근데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혈령, 비혈령입니다. 참으로 애매한 개념입니다. 원래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800년대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별별 리더십이 다 생겼습니다. 소통 리더십, 셀프 리더십까지도 있습니다. 그 리더십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꾸로, 즉 결과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을 잘 되고 나면은 거꾸로 해석해서 그 사람 참 리더십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형 분석을 하고 했어도요, 경영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 리더십이 나빴다 그럽니다. 전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대학원에서 리더십을 공부했는데 그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오리무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리더십은 오히려 거꾸로 결과를 보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리더십, 소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통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과를 보고 일이 잘 되면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나는 아직 부장 임원이 아닌데 무슨 리더십,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회사를 보니까 여기저기에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솟구쳐서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상사한테 우리 과를 이번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그 회사가 그 신규 직원의 아이디어 가지고 자꾸만 개편이 됩니다. 이러면 실질적인 리더는 누굽니까? 바로 그 신규 직원이죠. 그러면 그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얘기죠. 만약에 부장이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그는 리더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누구든 간에 리더십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하고 가다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리더십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에 꼭 알아둬야 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팔로우십이 리더십입니다.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농협에 있을 때 어느 사무소의 소장이 됐습니다. 즉 사무소의 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무소를 개혁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막 나무라기도 하고 속된 말로 막 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면서 그 우리 팔로워들을 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소에 부소장이 있었습니다. 즉 저 바로 밑에 있는 부책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덕장입니다. 사람이 참 좋으시고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직원이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인 리더라고요. 왜냐? 내가 막 혼을 내고 막 하면은 오히려 그 팔로워들을 데리고 나가서 나중에 일을 잘 챙겨가면서 그들을 도닥거리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저는 명색만 리더였지 사실 그 사무소의 실질적인 리더는 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생각하게 되느냐? 왜 그분이 실질적인 리더냐? 그 팔로워들이 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말할 때도 이분은 중간에서 부짜지만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우리 저 소장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저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하고 저에 대한 팔로워십을 최대한 발휘한 겁니다. 근데 그 팔로워십을 저에 대한 충성,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것을 본 그분의 팔로워들이 그분에게 충성하고 팔로우한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그분이 저에 대한 팔로워십이 즉 그분은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더가 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두 번째입니다. 자기 스타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상사가 누구냐고 했는데 누가 나온 것 같습니까? 1등으로 나온 것이 우리 잘 아시는 방송인 유재석 씨가 가장 바람직한 상사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설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인 유재석 씨처럼 남에게 잘 이렇게 대해주고 경청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좀 웃길 줄도 알고 유머가 있는 그런 분이 리더로서 적당한 조직이 있고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되는 조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마는 스티브 잡스는 방송인 유재석 씨하고는 스타일이 다른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부하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창의력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애플사가 휘청거리는 거 보면 어디서 휘청거립니까? 결국은 탁월한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리더십은 스티브 잡스형의 리더십도 있는 것이고 유재석 씨 같은 리더십도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30대 후반의 마리사 메이어라고 하는 야후의 CEO가 등장했습니다. 여성이죠. 여러분들 얼굴 보셨을 겁니다. 미녀입니다.
근데 이분이 CEO가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미국의 IT 업계에서 좋은 회사는 전부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바람인데 오히려 이분은 거꾸로 재택근무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렸죠.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재택근무가 대세인데 어떻게 거꾸로 가냐? 근데 저는 솔직히 마리사 메이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야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택근무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실제로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재택근무도 해보고 사무실 근무도 해봤는데요. 재택근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따로 있고요. 실제로 사무실에 나가서 동료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수다를 떨면서 나오는 아이디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마리사 메이어는 야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재택근무를 폐지한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런 카리스마도 결코 나쁜 리더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스타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리더십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철학적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세종대왕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때에 한글을 우리 전 백성이 알게 되면요. 그 지휘 세력,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이 백성들이 다 아니까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온몸을 다 바쳐서 한글이라고 하는 역작을 만들어냈죠.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부하를 어떻게 내가 부려먹을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다 알아챕니다. 제가 만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Q보다 더 높은 게 NQ라고. 사람을요 IQ 머리로 이렇게 상대해보면요 상대방의 NQ가 알아챕니다. NQ가 뭐냐? 제가 만든 용어인데 눈치지수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구계의 전설 존 우든을 아시죠? 존 우든 어떤 책에 보면 20세기의 최고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분은 오히려 농구 감독보다도 리더로서 더 유명합니다. 근데 그 존 우든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면요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존 우든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하를 사랑하라. 리더십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그 해설을 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끌어가는 것이죠. 재미나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때로는 부모가 잘못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어떤 것도 용서해 줍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섭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들은 그걸 다 이해해 줍니다. 사랑으로 감싸합니다. 그런 리더십이 존 우든이 얘기한 사랑의 리더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리더십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만 감싸고 칭찬으로만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못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무조건 다 용서한다고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요. 회초리를 들 땐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만사온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만사온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날씨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전 사만사온이 뭐냐? 사람이 때로는 3쯤은 추워야 되고 4쯤은 따뜻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기서 재미난 것은 따뜻함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다섯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즉 어떤 원칙을 세우면 좀 결과를 볼 때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자꾸만 방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지난번에 적용했던 원칙 다르고 요번에 적용했던 원칙 다르면 팔로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당연히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로 이 일관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3겨 리더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겨 리더십. 제가 만든 것인데요. 겸손, 경청, 격려 이 세 글자의 앞부분을 따서 3겨라고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모실 때 그분의 리더십을 논리적으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많이 읽고 또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전 이것이 지금도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Good to Great 그 책 아시죠?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짐 콜린스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분이 조사한 세계적인 위대한 경영자들의 공통점 하나가 겸손 아니었습니까? 즉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청이죠. 요즘 소통하는데 거기서 경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격려죠. 계속 질책하기보다는 잘한다. 격려해가면서 끌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겸손, 경청, 격려가 리더십으로서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리더십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합격점입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특유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팔로우십은 합격점입니까? 리더 하다 보면 자꾸만 끌어가려고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충성하고 어떤 리더든 간에 또 위에 리더가 있기 때문에 팔로우입니다. 따라서 먼저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팔로워로서 팔로우십을 제대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점입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특유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카리스마로 갈 것인지 또는 유재석 씨처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갈 것인지 또는 그걸 잘 섞을 것인지 저는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섞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렸죠. 3겨 리더십. 그 세 가지를 겸손, 경청, 격려 이걸 마음속에 잘 집어넣어서 여러분 특유의 리더십을 믹스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팔로워로부터 존경받고 또 여러분의 리더로부터 아낌받는 핵심 인재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